간헐적 단식에서도 항상 주장을 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 아무 음식이나 드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될까요? 막 먹는다. 이 막 먹는다라는 개념이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양과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먹는다. 두 번째는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먹는다. 이게 뭐를 막 먹는다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간헐적 단식은 막 먹어도 되고 막 먹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핏의 명품 캥거루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막 먹어도 되는 걸까요? 이것과 관련돼서 천사의 나이프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주신 천사의 나이프님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무엇을 먹을 것이냐, 두 번째는 언제 먹을 것이냐. 근데 이 무엇을 먹을 것이냐만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지방을 먹지 말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이런 식 있죠. 뭐 덴마크 다이어트를 하면 이런 음식만 먹고 저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렇게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 특별한 이유는 언제 먹을지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간헐적 단식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단식하는 시간을 두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6대 8이라고 해서 8시간 동안 먹고 16시간은 공복 상태에 있는 것, 아니면 5대 2라고 해서 5일은 3끼를 다 먹고 이틀은 24시간 동안 단식을 하는 것. 이렇게 크게 가장 유명한 걸로는 두 가지 형태로 단식을 구분하곤 합니다. 뭐 1일 1식도 당연히 간헐적 단식 중에 하나고요. 18대 6 전사 다이어트 이런 것도 다 간헐적 단식 중에 하나입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거든요. 간헐적 단식은 이 2번 언제 먹느냐에 좀 더 포인트를 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막 먹는다가 만약에 양이나 칼로리의 개념으로 생각하셨다면 막 드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저자나 출연한 사람들이 양을 제한하지 않고 먹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많이 먹는데도 살이 빠진다고? 저렇게 많이 먹는데 식스팩이 있어?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칼로리를 제한해서 먹지 않는 거예요. 그 칼로리 제한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칼로리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같은 칼로리여도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화하는 형태가 다르고 에너지로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니까 칼로리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개념으로 요즘에 가고 있단 말이에요. 끼니 숫자를 줄였기 때문에 한 끼에 영양소를 모두 섭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양소를 모두 섭취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양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줄어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폭식이 터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당연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미네랄, 비타민 등 되게 많은 물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예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몸이 죽어갈 거 아니에요. 왜냐면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안 넣어주니까 몸은 죽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폭식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간헐적 폭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영양소가 필요해서 영양소 좀 내놔 라고 하니까 우리는 미친 듯이 음식을 먹는 건데 이때 이제 조절이 안 되면 폭식이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나 양에 신경 쓰지 않고 드셔야지 간헐적 단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칼로리나 양에 관계없이 식사를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거라면 네, 드세요. 관계없이. 왜냐면 식사 시간을 제한하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식 종류에 상관없이 막 먹어도 되는 건가요? 라고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양소가 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현대의 가공식품, 이 정크푸드 같은 거를 만약에 드신다고 생각하면 거기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칼로리가 들어가는 영양소만 있지 다른 미량 영양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미량 영양소들을 챙겨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몸은 에너지는 과잉인데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제 기능은 못하는데 에너지는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들어온 에너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저장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드실 경우에 이것도 간헐적 폭식이 되다가 결국에 그냥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 거는 다 아시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이 끈적끈적하게 있지 않도록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이 음식을 먹었을 때 올라갔다가 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바닥을 뚫고 다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보통 식사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을 찍었을 때 허기를 느끼게 돼요. 이게 가짜 허기라는 건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음식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당분이나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이 인슐린 스파이크를 끊임없이 느끼기 때문에 공복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고 나한테 안 맞는 다이어트 방법인가 봐 이러면서 또 포기를 경험하고 실패를 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사람은 의지로 호르몬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종류를 좀 가려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당연히 당분을 줄이시고 가공식품을 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일어났던 인슐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겪는 배고픔, 인위적인 배고픔도 안 느끼게 되고 그리고 기분 변화도 적게 되고 키토제닉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합쳐졌을 때 최고의 식사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무엇을 먹을지는 키토제닉 식단을 따르면 되고 언제 먹을지는 간헐적 단식을 따르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인슐린 수치가 개선되면서 대사질환이 좋아지고 염증 수치가 나아지기 때문에 질병에도 잘 안 걸리게 됩니다. 또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데 양과 칼로리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시면 걱정하지 말고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자연식품을 드시고 만약에 음식 종류, 패스트푸드나 과자 이런 가공식품 현대 산업에서 만들어낸 가공식품을 드신다고 말하면 절대 간헐적 단식하면서 안 드시길 권합니다. 좀 부풀려진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믿지 마시고 좀 더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좀만 더 꼼꼼하게 뜯어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미국에 나오신 분들도 그렇고 그 아침 간헐적 단식, 저녁 간헐적 단식 실험한 피험자들도 그렇고 모두 기본적인 식단이 자연식품이 베이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상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